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박사입니다. 시장이 참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전일 해외 증시, 특히 유럽 증시가 5에서 7%대 초강세를 보였고, 미국의 S&P와 다우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 마감을 했었는데, 국내 증시는 반대로 또 하락 마감을 하는 등 상대적으로 흐름이 좋지 못한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미국의 다우나 S&P는 한국이 이제 코스피 시장과 많이 비교를 하고요. 미국의 나스닥 시장은 국내 코스닥 시장과 많이 비교를 하는데, 아무래도 나스닥이 기술주 중심의 종목들이 많고, 국내 코스닥에도 제약바이오와 이 기술주들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그를 같이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일 국내 증시가 마감을 하고 화이자에서 효과 90%의 백신 이슈가 이제 시장에 나오면서, 이런 화이자 백신 효과 발표로 글로벌 증시는 대전환이 발생을 했고, 언택에서 컨택으로 거대 자금의 이동이 시작된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이제 그동안에 언택 관련했던 네이버, 카카오, 게임 종목들이 우후죽순으로 또 밀려버리고, 반대로 그간 강했던 그간 바닥에서 기고 있던 이 항공, 소비, 엔터, 카지노, 여행 등 종목군들이 엄청난 거래 대금을 일단 터뜨렸다라는 거에 의미를 좀 둬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만 보더라도 그간 이제 언택의 대표 주제였던 아마존이 5% 하락을 하고, 넷플릭스, 줌 등은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였죠. 반대로 카니발은 36%였던가 상승을 했고요. 익스피디아, 트립어드바이저, 정유, 항공, 호텔, 소비 등등 전부 다 강력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이제 거대 자금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지금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저는 의미가 크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정한 박스, 일정한 밴드 안에서 종목들은 가격을 형성할 것이며, 충분히 물량을 받아야 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추가적인 물량 매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전에도 이제 틈틈이 언급을 드렸던 종목군들이 있죠. 이제 건설주 쪽으로는 대우건설을 받고, 이제 언택 쪽, 컨택 쪽에서는 이제 저희는 롯데쇼핑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대한항공도 굉장히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는 종목이 됐습니다. 첫째로는 환율적인 부분에서 이 대한항공이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부채가 어마어마해요. 이 외화 부채가 굉장히 많고, 이 부채의 상당 부분은 이 100대가 넘는 비행기의 리스 부채인데, 이게 이제 달러채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1230원에서 1100원으로 내려왔다. 10%잖아요. 예를 들면 5조면 10%면 벌써 5천억이 탕감이 된 거나 마찬가지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거고, 리스라고 하면 또 10%의 절감 효과가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이거는 고지고대로 영업이익에 꽂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쩌고 보면 굉장히 좋은 호재가 대한항공에게는 훈풍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 건설사 같은 경우는 그간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 수주가 많은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해외 건설을 못하는 이런 건설 회사들, 국내 건설 경기는 굉장히 빵빵하게 잘 돌아가고 돈도 잘 버는데, 해외까지 풀리면 굉장히 또 바닥에서 저평가 국면에서 크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이제 이런 부분에서의 해소 관련된 종목들도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시장은 화이자로 시작해서 화이자로 끝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화이자 백신 관련 영하 70도 이하에서 5일간만 보관할 수 있다라는 이슈가 이제 나오고, 미국에서는 이러한 드러그 보관 창고에 대한 건설 등등 이슈가
뉴스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콜드체인 관련주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장 초반부터 대한항과학이 그리고 일신바이오가 이제 수급이 좋았고 그대로 두 개의 종목 다 상가에 들어갔고 이제 드라이 아이스를 유통한 태용 케미칼까지 굉장히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마감을 했고요. 화이자 관련주 KPX 생명과학은 아예 점상을 들어가고 제일약품 및 모더나 그러니까 모더나 관련주가 사실 그렇게 크게 저는 생각을 안 했는데 AB프로 바이오 굉장히 또 강하게 올라왔고요. 엔투텍이라는 회사를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는 안 봅니다. 왜냐하면 기타 법인이 지속적으로 매물을 쏟아내고 있고 바닥에서 저가 시비를 엄청나게 찍어내 놓고 지금 그걸 다 던지고 있는 가운데서 주가를 끌어올린다? 사실은 굉장히 부정적인데 재료 그리고 뉴스 하나만큼은 굉장히 좋아서 종목이 탄력을 보이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파미셀 또 흐름이 좋았죠. 또 장 후반에는 이제 기존 아스트라제네카 관련해서 SK케미칼 그다음에 캐몬 등이 있었는데 두 개 종목들은 그간 많이 올라서인지 혹은 캐몬에서 어제 나오는 연관성이 적다라는 이슈 때문인지 이쪽 섹터에서는 강한 수급이 없었고요. 장 후반 SK케미칼만 네일리스 MSCI 편입 이슈로 인해서 조금 올라간 거지 실제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는 진매트릭스가 오늘 조금 수급을 보였다. 추후 아스트라제네카가 움직일 때 대장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매트릭스를 조금 더 이제부터 관심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미 화이자는 배가 떠났기 때문에 앞으로 움직일 수 있는 모더나로 움직였고 아스트라제네카로 돈이 움직였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장 초반 또 강세 보였던 CMO 관련주는 오히려 차익 매물에 큰 상승을 못했고 또 녹십자가 특수관계자 매도가 좀 나와서인지 그 매도 물량 때문에인지 이제 장중에 못 갔고요. 그런 부분이 시간 외에 좀 안 좋게 좀 작용을 해서 좀 빠지고 있다 정도로 보여집니다. 오늘 시장 보면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좋았던 반면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4천억 가까이 나오면서 상당히 흔들리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상당히 흔들리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반면 코스피는 이제 지속적인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코스피가 코스닥보다는 훨씬 흐름이 양호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 종목은 한두 개 정도는 편입을 해놓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저희는 현대글로비스를 이제 편입을 해서 좀 들고 가고 있고 대우건설, 그 다음에 롯데쇼핑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코스피 쪽으로 눈을 지속적으로 돌릴 생각을 가지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규 상장 종목군 딱 대장 종목만 추려서 낙주 매매를 준비해도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나중에 영상 하나 따로 만들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시장 수급을 먼저 하나 보고 오늘 시장 보면 하락 종목 수가 그렇게 큰 것도 절대적으로 많은 것도 아닌데 시장이 많이 밀렸다라는 거는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코스닥에 많이 밀렸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밀린 대부분의 종목들이 진단 키트라든지 그간 코로나 이슈로 올랐던 언택 섹터들이 많이 밀리면서 좀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번에 조정이 좀 깊어질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수로 본다면 당연히 이러한 이 추세 때 상단에서 맞아서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이 하락이라고 100% 단정 짓기는 지금 쉽지는 않아요. 왜냐 이 기타 제반 사항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락에 베팅을 하기보다는 밑에서 종목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저는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종목 선정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있겠지만 시장은 죽을 시장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코스닥은 밀렸지만 하방의 지지가 굉장히 견고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주고, 코스피는 오히려 더 강합니다. 이 환율을 여기에다가 예를 들면 환율을 추가를 해보면 원달러 환율을 이렇게 추가를 해보면 코스피가 과거 상승했을 때 환율의 흐름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코스피가 상승할 때, 이게 왜 다 이렇게 나오나? 상승할 때 환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이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좋았고요. 이때도 지금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으면서 지금 버티고 있는데 수출주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오히려 높습니다. 이때도 환율이 이 구간에서 내려오는 구간이었어요. 원래는 내려오는 구간에서 시장이 고점을 만들었고, 환율이 또 너무나 과도하게 떨어지면 오히려 또 문제가 생기겠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외국인들이 들어오기에는 너무나 좋은 환경이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환율이 급등하게 되면 주가가 떨어지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금 환율적으로는 굉장히 우호적인 시장 환경이 연속되고 있다 고 보여지네요. 자, 종목들 보도록 하죠. 현대글로비스, 저는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 부분에서 굉장히 좋았고요. 오늘 장중에 7% 가까운 상승을 보였는데 일단은 매도는 안 한 상태에서 조금 들고 가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주도주고요. 직전 고점을 터치를 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마무리를 하느냐, 지금 두 가지 관점인데,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20만원 언저리까지는 터치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까지는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보면 카카오, 네이버가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이제 이미 추세가 정해졌다면 반등할 때 비중을 일정 부분 축소를 해야 될 구간에 다다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시젠이 굉장히 좀 크게 떨어졌어요. 굉장히 크게 떨어졌고, 사실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나오면서 떨어진 건 아니지만 공격적으로 매물이 좀 나오면서 빠졌기 때문에 추후 이 하단선까지 밀릴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섣부른 매수가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랩지노믹스라는 종목도 사실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오늘 랩지노믹스, 수젠텍, 바이오니아, 사실 이러한 종목들이 실적이 안 좋아서 빠진 게 아니라 심리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크게 조정을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넥신도 마찬가지고요. 알서포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환경과 심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만약에 물렸다면 추가 매수보다는 올라갈 때 비중 축소가 좀 전략적으로 맞아 보입니다. 트렌드가 너무나 급격하게 바뀌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제일약품, KPX 생명과학, KPX 생명과학은 아예 장 초반부터 점상으로 들어가서 누가 사지도 못했을 것 같고요. 오늘 반대급부로 올라간 게 제일약품이 시초가부터 강세 보이고 장막부까지 강하게 올라왔고, 콜드체인 쪽이 오늘 굉장히 강했습니다. 대한과학 그리고 일신바이오. 근데 이러한 종목군들도 단기 고점 이미 만들어 놓은 상태여서 추가적인 진입은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슈젤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슈젤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사실 이 보톡스를 개발을 하고 중국의 허가를 받은 몇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국내에서는 슈젤이 유일할 거로 보여지고요. 최근에 외국계 수급이 굉장히 좋게 올라오고 이 악성 매물대를 걷어내고 있는 자리에서 이러한 부분을 돌파를 한다면 네, 새로운 시세가 열릴 수도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지네요. 그래서 슈젤 종목을 한번 관심 갖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바닥권에 있는 대한항공이라든지 오늘 거대 거래대금이 돌았기 때문에 아마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지나간 세월의 거래대금보다 월등히 많은 4,500억, 600억의 거래대금이 돌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롯데쇼핑 또한 바닥권에서 1차적으로 이날 만들어졌던 고점의 매물대를 돌파하지는 않았지만 유의미한 수급과 거래대금이 나왔고 추후에도 그러한 거래대금은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돌파가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돌파가 나온다면 이런 윗구간까지 충분히 올라가겠죠. 못 올라갈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뭐 금융 섹터가 원래 바닥권에서 먼저 올라갔는데 전부 다 이러한 고점을 만들고 거래를 친 이후에 돌파하고 추세적으로 다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많이 터지면서 내려왔다가 우상향. 현대차도 올라가면서 한 번에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자리에서 매물을 소화하고 운봉을 맞고 잡아먹은 다음에 올라가기 때문에 모든 종목들이 바닥에서 그러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내일은 광군제죠. 내일은 광군제가 있는데 일단은 광군제 관련해서 저희는 종목을 코리아나를 매수해서 들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위에서 한번 팔고 매수가 근처에서 전량 매도를 하고 그냥 마무리를 좀 지었습니다. 일단 내일이 이벤트 날인데 이벤트 날에 굉장히 짧게 반응을 하고 또 밀려버릴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빨리 처리를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컬러레이라는 종목이 원래는 대장이었어요. 원래는 이 광군제 관련해서 엄청난 거래대금을 터뜨리면서 올라갔던 대장주 역할을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추가적으로 못 올라가고 있는 모습 속에서 더 종목이 올라간다? 사실 그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광군제 관련된 종목을 매매하신 분들은 잘 처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알루코는 좀 아쉬워요. 알루코는 어제 추가 매수까지 아주 잘 하고요. 매수 단가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뭐 이런 위에서 추가 매수를 해도 큰 무리가 없었는데 오늘 시초가에 전량 던졌습니다. 저희가 이제 회원님들하고 뭐 같이 매매를 하고 던지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 아마 저희가 이걸 무너뜨려 버렸을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요. 이 구간에서 저희가 이제 시초가 매도를 그냥 해버렸기 때문에 많은 물량이 쏟아지면서 무너져서 좀 그랬을 수도 있겠고 굉장히 좀 싸게 오늘 팔았네요. 그냥 5.5% 정도 수익을 보고 팔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 관련한 전기차 알루미늄 소재에 대해서 기존에 4천억에 대한 납품 계약을 땄고 추가 3천억대의 납품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슈가 종목을 지속적인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다시 눌릴 때 재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진매트릭스, SK케미칼은 오늘 종가 베팅을 지금 한 종목인데요. 종가 베팅을 해서 넘어온 종목인데 이제 여기서 사고 여기서 이렇게 사서
일단 넘어왔는데 시간 외에는 아마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내일 오전에 MSCI 지수 편입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SK케미칼과 SK 바이오팜을 이제 편입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잠시 과거 신풍제약을 잠깐 보면 신풍제약도 아마 이 구간일 겁니다. 이 언저리에 이 MSCI 지수에 8월 변경 때 편입이 되면서 엄청나게 수급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이제 SK 바이오팜이나 케미칼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통상적으로는 수급적인 혜택을 많이 받죠. 보통 들어가면 1,000억 가까운 수급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방향성을 아마 확인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유하고 있다면, 이제 물려 있다면 일단 물량을 일부 청산을 하는 게 맞고요. 바이오팜이나 SK케미칼은 아주 높은 구간에서 수급이 들어와서 오히려 끌고 올라가 버릴 수도 있어서 뭐 내일장 여기서 한 번 더 갭을 들고 강하게 올릴 수도 있지 않겠냐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진매트릭스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죠. 시간에서도 계속 올라가 버리는데 지금 오늘 보면 AB 프로 바이오 상한가를 들어갔고요. 엔투텍이 강했고요. 지금 종목들 다 올라가죠. 아스트라제네카로 CMO만 있지 뭐 지분 뭐 그런 이슈는 없습니다. 얘가 이제 영국 옥스퍼드대 뭐라고 하는데 그쪽에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과거에 이렇게 올라왔던 종목인데요. 다시 한번 파동을 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뭐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뭐 아무 이제 의미가 없는 종목인데 이제 시가총액이 좀 가볍다라는 장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시가총액이 작고 그 전에 뭐 관련된 다른 섹터 종목군들이 날아가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이 구간을 돌파하면 2만원선을 돌파하는 시점에서는 시세가 강하게 분출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악성 매물을 지금 처리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때 만들어졌던 매물을 걷어내면 사실상 굉장히 또 가볍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시장 뭐 굉장히 좀 어려웠고 답답했습니다. 돈 몰리는 시장 그 종목에만 돈이 몰렸고 또 오전에 캡을 들었던 이 소비 섹터 또 그 컨택 섹터는 전부 다 음봉 마감을 했는데요. 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음봉 마감했다라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종목들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면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짱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